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선생님한테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편에 대해서 한번 앞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요, 데이터형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프로그래밍들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2단계, 3단계의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파이썬이라고 하는 특킨터 모드를 통해서 실제 애니메이션 게임도 만들어보고 터틀이라고 하는 그래픽 그리고 GUI라고 하는 특킨터를 활용해서 이러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해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파이썬 프로그램 랭귀지 언어로 학사 관리 프로젝트도 개발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과 함께 파이썬에 어떠한 데이터 형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형을 활용해서 활용할 응용 프로그램들을 작성해 볼 건데요. 문자열에 대해서 이해하고, 응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보고, 문자열 함수의 종류와 그리고 활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단계별로 올라가도록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요, 데이터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요, 데이터형이라고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에서 데이터형이 무엇일까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요. 데이터형에 대한 개념은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데이터의 형식이다. 이해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데이터형은 데이터의 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A 그리고 타입이라고 합니다. TYP 데이터의 형식을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산출 연산자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변수나 상수의 종류를 의미하고요. 그릇의 용도에 따라서는 국그릇, 밥그릇이 있듯이 변수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4가지의 기본 데이터형이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알아볼게요. 자, 변수는요, var1이라고 하잖아요. 자, 좌항에 a라고 하는 변수에 우항에 3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하는 것처럼 변수에 대한 개념은 변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var1이라고 하는 변수에 우항에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100이라고 입력하는 게 정수형입니다. 그리고 3.14는 뭘까요? 점이라고 하는 소수 자리가 되잖아요. 실수를 의미하는 실수형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좌항에 var3이라고 하는 좌항에 우항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파이썬이라고 따옴표 문자열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문자열형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4번째는요, 좌항에 var4라고 하는 변수에 우항에 true라고 하는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형 변수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데이터형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요. 타입 함수가 있잖아요. 타입 함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를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예제를 짜보고 산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수 그릇의 종류를 확인하고요. var이라고 하는 좌항의 변수에 100이라고 하는 우항의 값을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var1이 출력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요, 변수 그릇의 종류를 확인해 볼 거예요. 클래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int는 뭐예요? 정수형 변수가 되겠죠. 대답을 잘했어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심도 있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을 한번 보실 건데요. 노트북이요, 아이들이라고 검색을 해줄 거예요. 자, IDLE. 그러면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모니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코딩을 해줬거든요. VAR, 좌항의 VAR1이라고 하는 좌항의 변수에는 우항의 100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대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구동이 될까요? 자, 그 다음에요. 타입이라고 하는 걸 코딩을 해줄 거예요. 타입, VAR이라고 하는 좌항의 변수. 엔터 쳐볼게요. 깔깔 치면 클래스라고 해서 데이터형을 확인해 보는 게 코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int는 정수, 플롯은 실수, str은 스트링은 문자형으로 변환시켜봤거든요. 그리고 불이라고 나오는 것은 뭐다? 불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int는 뭐라고요? 정수형이에요. int는 정수형.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int가 뭐예요? 정수형이죠. int는 정수형, 플롯은 실수. 그러면 str이라고 해서 스트링은 뭐예요? 문자열이죠. 그 다음에 불형은 뭘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실제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자, true라고 지금 보이죠? var4라고 나와 있는 좌항에 true 값을 대입을 했잖아요. 불형 변수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코딩을 해줄 거예요. 아이들 창을 한번 실행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아이들 창을 실행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나 들어가 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고 한번 이 구동되는 명령어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지금 바로 한번 선생님이랑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var이라고 하는 변수에 3.14 소수자의 실수를 내더치면요. 타입이라고 해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플롯이라고 출력이 되는 예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요. 자, var3은 파이썬이죠.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타입 var3이라고 하는 것을 엔터치면 클래스 str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해볼 거는요. var4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코딩을 해줄 거고요. true라고 나와 있죠. true 엔터 쳐주세요. 그 다음에 type 타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var4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불량 변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가지의 타입을 알았죠.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들어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의 데이터형에 대한 개념인데요. 현재 정수형인 var1에 문자열 hello를 넣고 타입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타입이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var1이라고 입력하면 클래스 int가 떨어지게 되고요. var1 hello 하면 타입 변수에 대한 개념은 클래스 str 문자열형이 직접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아이들 창을 열어서 코딩을 한번 해줘 볼 거예요. 여러분들 type 변수만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하나 선생님이 하는 예제를 따라와야 여러분들에 대한 코딩 실력이 점점 느는 건데요. hello 타입하면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예제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데이터형에 대한 종류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숫자 데이터 형식 중에는 정수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소수점이 없는 수를 뭐라고 한다? 정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면 10, 마이너스 300, 0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코딩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 구현해 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var1, 1, 2, 3을 했잖아요. 1, 2, 3. 그 다음에 ty, p2는 그 다음에 var1. 딱 이렇게 했을 때 클래스 int라고 나와 있죠. 이런 개념은요. int 정수형의 크기에 제한이 없음을 나타내는 건데 선생님처럼 실습을 통해서 한번 눈으로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자, varp는요 1, 2, 3 타입은 var1 그 다음에
VARE는 그 다음에 프린트 VARE.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값이 나오는 게 예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친구들 선생님처럼 이러한 예제가 구동이 되는지를 지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입력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템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선생님이랑 또 해볼 개념적인 이해를 한번 볼게요. 자, 숫자 데이터 형식은요, 실수형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소수점이 있는 수라고 하는데요, 코딩을 통해서 역량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ARE는 3.14 엔터 타이프 VARE 엔터 치면 이렇게 클래스 플롯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코딩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 데이터 형식에는요,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정수라고 하는 이러한 예제를 또 하나 심도 있는 예제를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풀어볼 예제를 통해서 실물을 갖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예제를 하나 구동해 볼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이랑 같이 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코딩이 무엇이고 파이썬에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 형식 중에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정수다 라고 하는 추론되는 값을 직접 코딩을 통해서 볼 겁니다. 자, 아이들처럼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줄게요. 자, 여러분 아이들처럼 딱딱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한번 코딩을 해줄 건데요. VARE는 100, VARE는 200. 그러면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좌항에 있는 VAR1이라고 하는 좌항의 변수에 우항의 100이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 타입 값을 대입을 했잖아요. RES는 VAR1 더하기 VAR2 이렇게 해주면 100과 200을 더해라 해요. 프린트, 세리 출력 함수 RES라고 엔터 치잖아요. 그러면 300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VAR1은요 200이라고 주고요. VAR2는 50이라고 줄게요. 그러면 RES는 VAR1 더하기 VAR2는 한번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결과값을 한번 볼 거예요. 250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러한 값들이 다 코딩을 통해서 명령어가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250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와 실수의 연산은 실수에 대한 개념을 또 코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해볼 예제입니다. 자, 이번에 실수인데요. VAR1이라고 하는 좌항의 변수에 100.0 엔터 치고요. VAR2는 200.0이다. RES는 VAR1 더하기 VAR2 그러면 프린트 RES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타입 RES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플롯이라고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본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하, 숫자 데이터 형식은 이런 것이 있구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코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있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거는요. 정수와 실수의 연산은 실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좌항의 VAR1은 100, VAR2는 200.0 해서 코딩이 들어간 겁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실습을 통해서 직접 코딩이 무엇인지 아이들 창에서 코딩을 해주는 연습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화면 틀었죠? 변수에 대한 개념은요. 100, VAR2는 200.0, 그 다음에 RES는 VAR1 더하기 2, 그 다음에 프린트 RES 타입 입력해 줄 건데요. RES 이렇게 코딩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볼 거예요. 이번에 해볼 거는요. 정수와 정수열로 나눗셈을 하면 실수가 나오는 예제인데요. 코딩을 통해서 점점 실무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데이터형의 종류 중에 정수와 정수여도 나눠서 대입을 하면 실수가 나오는 애들을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지금 볼 건데요. VAR2는 100이고 VAR2는 200이다. 그러면 RES는 VAR1, VAR2 프린트 RES라고 0.5가 떨어지죠. 타입 RES 입력하면 플롯이 딱 나오는 코딩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문자열, 바로 스트링, str로 표현하는 문자 데이터 형식의 문자열에 대한 개념인데요. 난생처음 파이썬이라고 하는 변수 문자열을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면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문자열을요, 스트링의 약자로 str로 표현합니다. 글자들의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문자열은 따옴표와 따옴표로 있는 거 여러분 구성되는 거 아시죠? 파이썬 영문 1, 2, 3 등. 문자열은 양쪽을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값해야 한다는 규칙. 그리고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코딩을 통해서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한번 아이들 창을 한번 열고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AR1은 난생처음 파이썬이라고 코딩을 해주잖아요. 프린트 VAR1 코딩이 됐죠. 그 다음에 타이프 이렇게 입력하면 str 스트링이라고 해가지고 문자열을 변환해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난생처음 파이썬이라고 하는 예제를 통해서 이런 문자열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데이터형에는 정말 다양한 데이터형이 많구나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진로 직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한다거나 데이터를 가공해서 데이터를 편집하는 전문 인력을 SQL 개발자,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 개발자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을 에드인 소프트와 꿈길에서 운영하는 저희 충주 코딩 교육 프로그래밍 과정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코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짜보고 하나를 구현해보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결과물을 이뤄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코딩과 또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충주 소프트웨어 교육 제1회 미래인재 코딩 교육 유망 발굴 프로젝트를 에드인 소프트와 함께 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코딩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논리력을 기르는 이 시대의 창의성 역량을 기르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AI 기술의 시대이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생활에는 다양한 기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비스비 오늘 날씨가 어떠니? 아이폰의 시리 오늘 옷차림은 무엇을 입을까? 라고 대화형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시대, 빅데이터는 점점 신기술로 촉발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주 교육지원청과 그리고 꿈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드인 소프트와 충주 YG 코딩 러닝센터는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래밍적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 커리큘럼을 발굴하고 미래 유망 인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미래 인재의 첫 발을 지금 바로 에드인 소프트와 함께 해보시는 것이